오랜만에 그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 수업을 할 텐데 1권과 2권을 이번에 동시에 한다. 동시에 할 거니까 두 권의 책을 동시에 다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수업 시간 때는 이제 향본능 표류, 미신행위 내용을 조금 중점 두고 백그라운드 1권 17번 요거는 그 유튜브로 수업으로 또는 인강이나 올릴 테니까 한번 볼 것이고, 자, 항상 말했듯이 백그라운드 1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 백그라운드 2권은 1권을 갖고 있는 지식 내에서 조금 더 이제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1권 사실 이번에 향본능 표류와 미신행위 같은 것들은 또 미신이 무엇인지, 또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고, 향본능 표류는 뭐 살짝 그 1권의 내용과는 전혀 좀 상관없는데 특이한 거지. 이 얘기 할 텐데, 어쨌든 1권을 조금 깊게 보고, 그 다음에 1권의 내용을 2권으로 조금 가는데, 이 삐지 2권의 69번의 향본능 표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 수능에서.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은 그냥 내가 뭐 고전적 조건이나 조약 조건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집어넣었는데, 원래 이게 EBS에 나왔거든? EBS에 진짜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알고 이제 문제 풀면은 굉장히 쉽게 풀지. 그러니까 삐지 2권의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고전적 조건하는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 하고, 조약적 조건하는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건데, 살짝 이게 좀 헷갈려. 매년 나도 이제 그 공부할 때마다 또는 뭐 매번 공부할 때마다 이게 뭐 좀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따지는 게 좀 헷갈리거든. 이게 뭔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그 차이를 조금 공부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전적 조건화랑 조약 조건화 두 개의 차이를 조금 깊이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도 좀 재미있거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밑에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었는지. 사실 요 내용보다 그 향본능 표류와 미신행위 같은 것들은 고전적보다는 조작적 이거와 좀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서 약간 벗어나는 행위 또는 이것과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면 이것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다양한 연구들 지금도 많이 연구 중이야. 그러니까 또 새로운 내용 나오면은 여기 내용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또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 자,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볼게. 자, 지금 보면은 클래시컬 컨디셔닝 나와 있잖아. 이게 이제 그 고전적 조건화라고 해. 그리고 오른쪽 오퍼런트 컨디셔닝 이게 조약적 조건화야.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때 그림을 보면 이때 인발런터리 이게 보여. 지금은 잘 안 보이거든. 이게 뭔 상관이냐? 반응과 뭐 자극 또는 여기서 행동과 결과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해하다 보면은 이따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 거거든. 그때 이제 왜 비자발적인가 또는 자발적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될 것이야. 왼쪽은 파블로프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스키너가 그렇게 각각 발전시켰는데, 당연히 이제 파블로프가 먼저겠지. 이걸 가지고 스키너가 조금 더 발전시킨 거야. 그래서 굉장히 그 심리학의 새로운 그러한 장을 열었던 대단했던 사건들이고, 이반 파블로프가 나오잖아. 이거 필기 들어간다. 오른쪽에 있는 필기라고 쓰는 부분들은 필기하면 되는 거야. 이반 파블로프가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러시아의 심리학 및 생리학자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심리학자며 생리학자였는데, 뭐 평범했던 그런 사람이었어. 뭐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었고. 근데 그 사람이 파블로프의 개라고 유명한 거. 얘는 파블로프의 개고, 스키너는 스키너 상자가 유명하지. 언젠가부턴가 걔가 뭐 미리부터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그냥 넘어갈 거지만, 생리학자로서의 통찰력으로 이 현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야. 왜 침을 흘리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운명이 바뀌었던 대단한 사건이었지. 보통 그래, 심리학의 운명이 바뀐 사건은 이반 파블로프의 이제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의 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해서 지금 막 쓰고 있는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이후에 발전한 게 이제 스키너가 되는 거고, 그때 얘가 말했던 게 조건 반사 또는 조건 반응이라는 유명한 개념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게 되었다는 건데, 조건 반사가 무엇인지 조건 반응이 무엇인지 어디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럼 이게 그 조작적이냐 아니면 고전적이냐? 이건 고전적이거든. 근데 왜 이런지 또 설명할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가도록 해. 자, 1904년에 이 발견을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노벨상을 이제 얻게 되는 거지. 자, 요거 오른쪽에 이제 방금 내려온 거 있잖아. 요걸 한번 잘 쓰도록 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이걸 영어로 알아야지. 우리는 뭐 이거 한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수업 도움용이니까 수업할 때, 숙제할 때 도움이 되란 말이겠지. 이제 봐봐. 얘는 조건 반사, 조건 반응, 막 이런 말들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조건 자극 있지. 조건 자극, 조건 반사, 조건 반응. 조건 반사랑 조건 반응은 둘 다 동시에 쓰이기 때문에 조건 반사라 해도 되고 반응이라 해도 돼.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이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럼 조건 자극은 이제 영어에서 이 조건화라는 게 있거든. 그 영어에 조건문이 있지. if 절이 조건문이라고 해. 그 조건문이 영어로 뭐냐면은 condition이라고 해. 또 conditioning이라 하거든. 그게 조건문이야. 영어에서 if 조건문을 conditioning 하는데, 이게 상황 이러지 말고 여기서는 조건이라고. 그거 알아두어야 돼. 요즘은 조건이라고 많이 나오지. conditioned stimulus 자극이지. 조건 자극이야. conditioned reflex 또는 이건 반사가 되고, conditioned response가 반응이 돼. 대신 이 둘 다 다행히 R이기 때문에 CR 하면은 당연히 reflex도 가능하고 response 가능해. 참 우연으로 이제 좀 쉽게 됐지.
단어 다르면은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 뭐 CR, 뭐 CM 이런 거 없지만은 이렇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자극. 이 무조건 자극을 주면 무조건 반응 나온다는 건데 unconditional on이거든. 무조건이야. 무조건 할 때 이제 uncondition 쓰는 거지. unconditioned stimulu스가 US라고 하지. US 앞자 따가지고 이게 무조건 자극이고 conditioned response가 무조건 반응이라고 해. 중성 자극은 뭐냐면은 무조건 자극도 아니고 조건 자극도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상관이 없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건 자극으로 만들려고 하거든. 그때 쓰는 게 뭐 아무런 상관없어. 이게 종이지 종. 뭐 걔한테 종을 흔든다고 뭐 걔가 침을 흘리면 그건 미친 게지. 따라서 중성 자극은 뉴트럴 스티뮬러스에서 CR이라고 하는 오타났네. NR이야, NR. NR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제 NR이 뉴트럴 스티뮬러스 나온다. 이게 이제 중성 자극이라고 해. 오타났다. 컨디셔닝 하면 조건하라고 하는 거고, 이걸 중심으로 이제 먼저 단어 알아둬야 돼.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조건 반사, 또는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또는 중성 자극, 뭐 이런 것들 알아두고, 이제 실험을 한번 들어가 볼 것이요. 실험 들어가면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조건 반사란 무엇인가. 먼저 이제 조건 반사부터 먼저 알아야지. 조건 반사란 건 계획에 음식을 줄 때 종을 울려서 종소리가 울리면 음식이 제공되는 조건을 계획이 부여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계획에 음식을 줄 때 음식이 먼저 있어야 돼. 이따 나오지만 음식을 줄 때 그 음식이 이제 고기라 칠게. 그럼 고기는 무조건 이제 그 자극이거든. 근데 종을 울리는 거, 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중립적 자극이지. 이 중립적 자극인 종소리를 울려주면 음식이 제공되는 조건을 계획이 부여하는 거야. 계획의 조건을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조건하라고 해. 계획의 조건을 부여하는 거. 이러면은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걔가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침을 흘리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겠지. 조건 반사의 의미가 나오는데 그럼 조건 반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끝나. 여기서 보통 쫙 끝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파블로프가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외부에서 종소리라는 정보가 입력될 때 이게 청각적 정보지. 그게 되뇌. 이 되뇌 전달하는 방식은 나중에 이제 피아제 할 때 한 좀 할게. 되뇌를 전달하게 돼요. 되뇌 전달되지. 그러면 되뇌 기능에 의해서 침이 분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침을 분비시키는 것은 결국은 대뇌 작용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뇌신경계통과 소화계통이 한 개 뭐 있다? 연결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소리 들려주면 뇌로 올라가서 뇌신호가 뇌파를 이제 보내게 되고 그러면 침이 분비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신경계통과 소화계통이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걸 발견했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던 것도 결국 이것 때문이야. 그게 뇌신경계통과 소화계통이 연결돼 있다. 따라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거든. 걔 종소리 들려주면 걔가 이제 침을 흘린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이걸 광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조작 조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단순히 알아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전혀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실험 들어갈게. 실험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실험이다. 방금 했듯이 먼저 이제 뭐 개한테 고기 주고 뭐 이런 건데 전제를 먼저 볼게. 개에게 고기를 주지 않고 단지 종소리만 울리면은 당연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 개가 있다는 말이지. 우리 집 개가 있는데 우리 집 개는 그 닥스훈트거든. 개가 있는데 개한테 종소리를 좀 울려줘. 그럼 개가 쳐다봐.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되겠지. 아무런 반응이 안 생기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중성 자극이라고 하는 거야. 뉴트럴 스티뮬러스 N 그다음에 스티뮬러스 NS 되는 거지. 이걸 먼저 전제로 한다는 말이지. 이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먼저 1번은 고기를 주는 거야. 고기를 딱 주는 거지. 고기 주면 당연히 걔가 뭐 하겠냐? 침을 내지. 그럼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고기를 주면 침을 흘린다는 것 자체는 이게 고기는 자극이고 침은 반응이야. 그럼 고기는 무슨 자극이었냐? 이게 무조건 자극인 거야. 그럼 침은 흘리는 건 이건 무조건 반응이야.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개라도 세계 한 뭐 수천만 개가 있겠지만 수억 개가 있겠지. 그 모든 거는 개들한테 고기 주면 침 흘리는 건 또 음식 주면 침 흘리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지.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무조건으로 나오는 것이지. 근데 밑에 있는 거 보면은 고기를 줄 때 종소리 들려지는 거야. 그럼 고기를 줄 때 종소리를 울려줘. 그러면 이제 걔가 침을 흘리는데 이때 고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자극이야. 그럼 종소리는 이게 종소리가 점점 변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최초의 종소리는 뭐냐면 당연히 중성 자극이겠지. 고기 주면서 종소리 울려줘. 이게 띵띵이 뭐 하냐 이거지. 이 주인이 이거 미쳤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중성 자극이 점점 고기와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중성 자극, 중성적인 느낌이 이제 사라지고 뭔가 조건이 보이는 거야. 종소리라는 거란 조건이. 이건 무조건, 지금은 무조건이야. 조심해야 돼. 무조건 반응이야. 그러니까 2단계가 되게 중요해. 고기와 종소리 같이 하면 고기는 무조건 자극, 종소리는 최초의 중성 자극이야. 근데 그것이 나중에 침을 흘리게 되면 무조건 반응, 무조건 반사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종소리만 울려줘. 고기를 뺀다는 거지. 그때면 종소리가 뭐가 되겠냐? 종소리가 이제 중성적 자극이 되지 않아. 이미 고기를 뺐거든. 고기를 뺐는데도 얘가 만약 침을 흘리게 된다면은 그때는 더 이상 이 종소리는
중성 자극이 아닌 거지. 이미 조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조건 자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쭉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 따라서 여기서 보면 중성 자극이 점점 조건 자극이 되는 순간 무조건 자극인 고기를 뺐을 때 종소리인 조건 자극만으로도 고기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여 침을 흘리게 되거든. 그 문제는 뭐냐면은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침을 흘리면 무조건 반응이고 무조건 아직은 중성 자극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극으로 해서 무조건 반응, 중성 반응이라는 거 없어. 무조건 침을 흘리면 무조건 반응이 되는 거지. 무조건이면 무조건이고 무조건은 무조건이야. 그럼 이제 종소리라는 그러한 조건만 가지고 조건 자극이지. 그 침을 흘리면 이건 무슨 반응이겠냐? 요게 바로 조건 자극이라고 해. 그 조건에 의해서 반응한 게 조건 자극. 다시 말하지만 만약 이거 무조건 반응 또는 무조건 반사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종소리를 들려주는데 무조건적으로 침을 흘려. 얘는 종소리 들려주고 반응하는 이거는 진짜 이 미친 개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야. 알아두어야 돼. 따라서 조건으로 완전히 이제 바뀐 상태에서는 고기를 줄 때 침을 흘리면 이거는 완전히 조건으로 인한 것이니까 조건 반응이라고 한다는 그 말이 되겠지. 뭔지 알겠냐? 따라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자, 틀린 그림 찾기. 자, 1번과 2번에 틀린 그림 찾기. 당연히 종소리와 요거겠지,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 빼고 또 틀린 그림 찾기 하면은 얘는 지금 혀도 안 나오고 혓바닥이 안 나오잖아, 빨간색. 그리고 밑에 침도 안 흘리는 거야. 그 얘는 이제 침도 안 흘리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잘 봐야 돼. 자, 일단은 3번, 4번 보지 말고 첫 번째로 말해봐봐. 이 고기 또는 먹이가 뭐겠냐? 이게 US야. Unconditional Stimulus라고 해. 그럼 무조건 얘는 뭐한데? 침을 흘려. 그럼 unconditioned 그 다음에 response 또는 reflex 하는 거지. 무조건 반응이야. 근데 또 고기를 치워버렸어. 아직은 조건 안 되었어. 조건 안, 여기서 조건 안 되는 거고, 조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 종을 올렸지? 종 올리면은 이게 바로 뉴트럴 스티뮬러스 중성 자극이야. 그때 얘는 침을 흘려 안 흘려? 안 흘리지. 가만히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조건화 시키려고 해. 그때 종소리는 뉴트럴 스티뮬러스가 되고 밑에는 당연히 unconditioned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겠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뭐 되는 거야? 합해지는 거야. 최초에는 이게 중성 자극이었어. 침을 흘리는 것은 뭐 당연히 무조건 반응이겠지. 근데 이게 NS가 점점 뭐로 바뀌겠어? 그렇지. 이게 CS로 바뀌는 거야. 조건 자극으로 바뀌는 거야. 조건 자극되어서 마지막 4번에 이제 이건 조건 자극되지. 그때 침을 흘리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히 조건 반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에서 1번에서 4번으로 2번과 3번에 요즘 뭐 개로 훈련시키는 건 다 이런 것이겠지. 개 훈련시키는 것은 두 개 다 해. 조건 고전적 조건화와 조적 조건화 두 개 다 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인데 2번, 3번이 이제 사라지면은 1번에 4번 되는 거. 그때 이제 2번과 3번이라는 과정이 들어와야 되며 이때 이걸 듣고 그 다음에 뇌에서 신호를 간 뒤에 그럼 소화기를 통해서 침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뇌작용과 그 다음에 그 뇌피질이겠지. 뇌피질의 작용과 그 다음에 그 이 소화기 계통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연결하면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이 개념들이 이건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려라. 필기로 안 써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데 혹시나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리면 되고 이게 백그라운드 1권에 나와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1권에 그림을 그려도 되고 또는 그림에 있으면은 그걸 보고 판단해도 되고 아니면 옆에 보충해도 되고 그림이 있을 거니까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는 결국 본능적이며 반사적인 행동을 조건하여 본능적 반사적이라는 것은 걔한테 고기를 주면 무조건 침을 흘린다 이거지 맞지? 그럼 나중에 조작적 조건화랑 약간 좀 차이점 있는 게 뭐냐면은 조작적 조건화는 비둘기가 뭔가를 누르면은 모이가 나오는 거야. 그럼 비둘기가 뭔가 지렛대 같은 뭔가 누르는 게 있잖아. 누르는 게 있으면 걔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막 그냥 막 누르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 게 아닌 거야. 근데 걔는 고기를 주면 침을 흘리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야. 뭔지 알겠냐? 무슨 차이인지. 그럼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면 그 모이 나오면은 그럼 비둘기도 침을 흘리겠네요.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먼저 딴 데가 있는 거지. 그 엄한 산에 가가지고 지금 이 산이라고 지금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닌가? 맥락을 잘 봐야 돼. 그 중심의 핵심을. 맥을 보란 말이지. 따라서 고전적에서는 무조건 본능적 그러한 반사적 행동, 고기를 좀 칠림을 흘린다. 이걸 이용한 것이고 수학적인 것은 얘한테 얘가 우연찮게 또는 훈련시켜가지고 뭔가 그 지렛대를 탁 누르면 모이가 나오는 거 이 행동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 반사적인 무조건적 침을 흘린다는 그거. 다시 말하지만 비둘기가 뭔가 누르는 것만 보면은 미친 듯이 막 누르려고 하면은 뭐 온 세상은 비둘기 세상이 되겠지. 따라서 근데 이거는 그거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조건 자극인 종소리와 조건 반응인 침은 만약 조건 종소리 조건 침은 소뇌가 결정한대.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면서 이 소뇌라는 부분에서 이 기능이 성립이 된 것 같아. 이거는 이제 파블로프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한 게 있지. 소뇌가 어딘가, 대뇌가 어딘가, 또 해마가 어딘가, 또는 편도체가 어딘가. 편도체는 곧 다시 나온다. 다음 주에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
훗날 스킨에 의해서 조약적 조건화가 추상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서 고전적 조건화, 조약적 조건화 두 가지가 양대 행동 수정에 대한 결정타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우리 현상에서 현재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 것인가? 고전적 조건의 이해가 나온다. 그 가장 큰 예가 이제 광고의 조건 형성이겠지. 예를 들어 볼게. 자, 아이유가 있지. 자, 아이유가 참이슬을 광고하게 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참이슬만 딱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건 그건 아이유 때문이겠지. 한번 볼게. 일단은 보면은 아이유를 보는 순간 이 지금 참이슬을 보고 아저씨들이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고 이제 아이유를 보고 이 아저씨들이 미치는 거야. 이게 삼촌 팬들이 막 미쳐 들어가는 거지. 나도 이제 아이유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먼저 이 참이슬이라는 거는 소주가 뭐냐? 이 소주가 일단은 그 뉴트럴이야, 뉴트럴 중성 자극이야. 그게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이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소주 한번 미쳐 이게 아닌 것이고 지금은 아이유를 좋아한다는 그 말인 것이야. 그래서 이제 먼저 참이슬이 NS가 되는 거야. 이게 중성 자극이겠지. 그리고 아이유가 뭐겠냐? 아이유가 바로 이게 이제 무조건 자극인 거지. 무조건 아이유를 보면은 무조건 이 아저씨들이 뭐 한다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아저씨들은 무조건 반응이 되는 거야. 따라서 자, 아이유의 무조건 자극, 아이유를 보면서 무조건 반응이 생기는 것이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참이슬을 함께 이제 보여주는 거야. 참이슬이 이제 주면은 이때는 참이슬은 중성 자극이야. 중성 자극인데 참이슬을 자꾸 보여주고 아이유가 설명해주고 아저씨 참이슬 맛있어요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이 소주라는 게 뭐가 되겠냐? 이 중성 자극이겠지. 중성 자극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게 바로 conditioned stimulus 조건 자극이 되는 거야. 따라서 아이유가 고기가 된 뻔했네. 여기는 이게 뭐가 되냐? 이게 종소리인 거야. 이게 중성 자극에서 이제 조건 자극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아저씨들이 이제 요것만 보면서 싹 빠지겠지. 요것만 NS가 빠지고 요것만 딱 보면서도 당연히 아이유랑 연계가 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 이 반응들이 결국에는 그 조건 자극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조건 자극으로 조건 반응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광고에서 좀 많이 쓰는 조건 형성인 거야. 요 개념들 조금 갖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고 나중에 이제 비문학 나오면은 이때 진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 아이유가 참이슬 했는데 진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광고를 보면서 얘는 무조건 자극이고 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BTS 나오면 BTS를 좋아하는 그러한 팬들은 무조건 BTS가 무조건 자극.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반응. 그다음에 BTS가 어떤 광고를 그러니까 이어폰 또는 스피커가 했나?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어폰은 중성 자극에서 조건 자극으로 바뀌는 거고 나중에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좋아한다면은 그거는 조건 반응이 된다는 그 말이겠지. 뭔지 알겠지? 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 요까지 잘 정리한 다음에 요까지 잘 이해 못한 사람도 한번 더 들어라 앞에 더 들어서 그 다음에 조작 조건을 들어가는 것이야. 요 내용과 그 다음 내용이 헷갈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생통 다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 먼저 잘 정리한 뒤에 그 다음 우리가 조작적 조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이제 스킨을 넣어볼게. 다시 말하자면 내가 헷갈려. 나도 지금 다시 보면 또 헷갈리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헷갈리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헷갈릴 때마다 다시 한번 동영상 보면서 훈련 상황과 비훈련 상황을 구분할 것. 이제 훈련 상황과 비훈련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훈련 상황은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비둘기를 훈련시키는 거겠지. 근데 비훈련 상황은 우리가 훈련시키지 않았는데도 걔들이 어떤 특정한 조작적 조건화가 생겨버린 거거든. 그게 바로 나중에 보면은 그게 이제 미신의 행위거든. 그걸 좀 알기 위해서 같이 연계하려고 지금 같이 하는 거야. 한번 볼게.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고 다 들어봤지? 스키너는 스키너 상자로 굉장히 유명하지. 아까는 파블로프의 개로 유명한 거고 스키너 상자로 유명한데 고전 조건화처럼 본능적인 반사적 행위를 조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스키너가 질문하게 된 것이야. 본능적이며 반사적인 행동을 조건화해. 그러니까 침을 흘리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공기를 보면 침을 흘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좀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본능적 반사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조차도 조건할 수 있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사적이지 않은 다른 행동들도 조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재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한번 역발상 또 역발상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새로운 그러한 조건화를 또 만들어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지. 반사적이지 않은 그런 다른 행동들도 조건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럼 결국에는 있었다는 거지. 그걸 한번 쭉 볼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에 지속적인 강화를 하면은 그 조작적 행위가 뇌리에 남아서 계속 행동하게 된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다시 말하지만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뭐냐면은 본능적인 반사적 행동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좀 침을 흘리잖아. 근데 얘는 아무런 의미 없어. 지렛대를 누르는 것은 비둘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야.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에 지속적인 강화를 하면은 그 행위가 뇌리에 남아서 계속 행동하게 되는 것이야. 확실히 고기를 이용한 것과 지렛대를 이용한 거라 본다면은 이건 무조건적인 그러한 생리적 현상이고 이건 전혀 관계없는 현상인 거야. 이것도 되겠는가? 결국 이것인 거지. 본능적인 것 조건할 수 있다면은 비본능적인 것 조건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 이거지.
밑에 보면은 단어 좀 정리할게. 아무 의미 없는 행동. 이게 이제 우연적 행위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무 의미 행동에서 우연적이라는 개념을 이따가 좀 뺄 때도 있거든. 넣다 뺐다 할 텐데 그걸 이따가 좀 볼 것이고. 그다음에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 행동에 대해 좋은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 이게 강화거든. 그러니까 보통 강화를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건데 물건이 아니고 이 물건을 줘가지고 좋은 행동을 자꾸 유발하게 하는 거. 이게 좋은 행동을 자꾸 늘어나게 하는 것. 좋은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꾸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화라는 게 물건이 아니고 어떤 행위라는 걸 알아두어야 돼요. 그럼 강화를 유발하는 행동, 이 나왔잖아. 어떤 행동 후 유기체가 원하는 자극을 제공하여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 이게 강화야. 그러니까 이 강화라는 거에 대한 네이버 정의거든. 그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 이게 강화인 거고, 이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강화물이라고 해. 이게 보상이라는 거지. 뭐 또는 돌고래 잘하면 생선을 주고, 이것이 강화물이 되는 거고, 생선 주기 때문에 이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또 행동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강화가 되는 거고, 강화랑 강화물을 조금 구분할 필요 있을 것 같아. 보상이라는 건 당연히 강화물이겠지.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물건이 바로 강화물이야. 조약적 조건의 정의다. 정의는 뭐냐면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계속 수행하게 되고 부정적 결과를 낳는 행동들은 회피하도록 학습하는 건데, 오늘은 부정적 결과를 낳는 행동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것이야.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학습이야. 그러니까 조작적과 고전적 둘 다가 일종의 학습인 거지. 걔한테 학습을 시켜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야. 그건 공통점이지만 다른 점은 뭐 어쨌든 논리 자체가 조금 달라. 고전적은 원래 있는 본능을 이용하는 거고, 조작적은 본능이 아니라 어떤 특정 행위, 무관한 행위를 가지고 한번 이제 연결시켜 보는 거겠지. 특정 행위를 했을 때 그 대가로 체계적인 보상을 줌으로써 그 행동, 특정 행동을 조작적 조건화시켜서 강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런 걸 말하겠지. 먹이를 얻기 위해 환경을 조작하는 것 당연하겠지.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를 하면서 환경을 조작시키는 건데, 그 환경이 뭔지는 이제 이따 그림 보여줄게. 자, 실험 들어간다. 첫 번째 지렛 때 긍정적 결과를 갖고는 이제 음식을 다 갖고 오게 되는 것이야. 좋아하겠지, 맞지? 그때 첫 번째 지렛 때, 그러니까 얘가 지렛 때가 전혀 알려주지도 않은 상황이면서 이제 그 실험자가 말도 안 한 거야. 내버려 둔 것이야. 그럼 지나가다가 첫 번째 지렛대를 그럼 우연찮게 툭 누르게 돼. 그랬더니 음식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한 번 안 되겠지, 당연히 동물이기 때문에. 또 지나가다 또 톡 눌러. 저번에 했던 거랑 또 그거네. 또 톡 눌러. 톡 다다다닥 누르는 거지. 이렇게 되는 순간 얘가 음식을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긍정적 그러한 조건화가 되는 거잖아, 맞지? 따라서 이때 우연적 행위 찬스라고 해.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개를 딱 눌렀는데 이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고전적과 다르지. 고전적은 당연히 침을 흘린 걸 가지고 연구한 거고, 우연히 내가 지나가던 탁 눌렀더니 나왔단 말이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긍정적 강화를 하지. 이때 이제 positively enforcement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지렛대를 지나가다 딱 눌렀더니 갑자기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거야. 막 그냥 죽을 뻔했어. 막 그냥 뭐 머리 서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지. 부정적 결과인 전기 충격이 오게 되었단 말이겠지. 그러면은 이 우연한 행위도 마찬가지. 두 번째 지렛대로도 우연한 행위지. 근데 부정적 결과, 이거는 당연히 이제 부정적 강화되면서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 되는 거야. 그런 뒤에 실험을 계속 지속했더니 당연하겠지. 이제 긍정적 이제 강화했던 음식을 누르는 횟수는 늘어나게 되고 전기 충격 지렛대는 누르지 않게 되는 것. 얘들이 훈련이 되는 것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 봐. 여기서 만일에 실험자가 들어가서 얘 그 발을 막 들고, 우리 보통 이제 강아지한테 그때 가끔씩 하거든. 이제 들고 그다음에 그 지렛대를 막 누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가 손을 딱 내면은 뭐가 주려고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고전적과 달라. 지금 같은 개라고 무조건 개는 고전적이고 비둘기는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둘 다 쓸 수 있는 것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강아지한테 손주한테 안 주잖아. 그럼 손을 잡고 막 흔들고 그다음에 먹이 주고 막 이렇게 막 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인간이 실험으로 들어가서 이 직접 개의 발을 들고 또는 비둘기 발을 들고 그렇게 누르게 된다면 그때는 우연적이 아니지, 맞지? 이때 우연적이라는 행위를 빼며 그때는 이제 인간이 개입해서 하는 것들이고, 닭발이 아니고 그게 뭐냐, 기러기 발 들고 갑자기 막 입맛이 다, 이것도 일종의 그 혼적 조건 들고 막 다다다닥 하면은 이제 그렇게 조금 빨리 될 수 있겠지. 그 우연이라는 게 포함될 수가 안 될 수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빨리 시키고 싶으면 우연을 좀 빼는 거지. 그리고 내 어떤 행동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연을 좀 집어넣는 거고, 그 행동을 잘 보도록 해. 어쨌든 뭐 불이 들어오고 스피커 나오고 뭐 전기 밑에 전기도 있다. 그 음식 디스펜서 누르면은 뭐 있고 먹이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내가 안 들어갈게. 이거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게 스키너 상자라고 하는 거야. 스키너 상자는 뭐냐면 이것이겠지. 배고픈 그런 상태의 현주를 스키너 상자에 넣는다. 이거 마치 뭐 그거 똑같지. 뭐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를 닫는다. 그래서 이게 뭐 미분이냐, 적분이냐, 적분, 미분 모르겠다. 뭐가 먼저인지. 미분, 뭐 적분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힌지는 스캐너 상자 안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렛대 눌러. 우연이란 말을 뺄 수 있어. 또 말이 빨리 하고 싶으면은 우연을 빼고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막 눌러줄 수 있는 것이야. 그런 다음에 지렛대를 누르자 먹이가 튀어나온단 말이겠지. 지렛대와 먹이 간의 상황 관계를 알지 못하는 쥐는 다시 상자를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반복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방에 되는 쥐가 있다면 그건 천재쥐가 되는 거지. 한 방에 되는 비둘기
있다면 그 비둘기는 그냥 뭐 인간과 비슷한 비둘기가 되는 것이겠지. IQ 이빨이 높은 그런 비둘기. 근데 그러지 않겠지. 또 자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5번에 과정이 반복되면서 힌즈는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는 거야. 학습하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힌즈가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은 먹이에서 강화가 되는 것이겠지. 행동이 증가하는 횟수, 그게 바로 빈도가 높으니까 강화가 되는 거지. 강화 처벌이 있겠지. 요거는 이제 그냥 쭉 알아두고 이제 영상에 보여줄게. 강화 처벌인데 강화 리인포스먼트라고 하고 특정 행동에 대해 좋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강화라고 하는 건 당연하겠지. 긍정적 강화가 있는 거고 부정적 강화가 있는 건데 긍정적 강화는 긍정적 특정 행동을 위해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야. A라는 향수를 뿌린 후에 친구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여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연찮게 A를 뿌렸거든. 전 A가 좋다고 뿌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뿌렸더니 친구들이 막 쳐다보고 막 그 친구들이 막 가까이 오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강화가 된 것이겠지. 보상이 된 것이겠지. 그다음부터 그 행동을 자꾸 하려는 강화가 생기는 거야. 강화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했지. 이게 바로 긍정적 강화되는 거지. 그럼 부정적 강화는 뭐냐면은 특정 행동을 하면은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거나 제거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불금의 집에 홀로 있는 여성, 이게 잘 봐야 돼. 이게 광고에 쓰는 거거든. 광고를 보면서 주작적 조건화인지 또는 뭐 고전적인지 이걸 잘 보라고. 뭐 유명한 연예인 나오면은 고전적 조건화 중심인 거고, 그리고 뭐 유명하지 않은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중심이라면 그건 조작적 조건화인 거고. 봐봐, 불금의 집에 홀로 있는 여성이 있어. 좀 짬뽕 될 수도 있겠지만 여성이 있는데 불금에 혼자 있다면 얼마나 외롭겠냐, 얼마나 좀 그러냐. 광고에 전달하는 메시지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 이거는 뭔데? 불금에 혼자 있지 말라 이게 아닌 거고, 광고에서 끝까지 봐야 돼. 광고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A 향수를 사용했다면은 부정적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느낌이 이제 조금 되는 거지. 왜냐면은 뒤에 광고가 향수 광고 나올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 강화든 부정적 강화든 모두 특정 행동.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향수를 사용하라는 그 말이잖아, 맞지? 긍정적 강화는 A라는 향수를 뿌린 후에 친구로부터 찬사를 받는 성인 거고, 그래서 이제 부정적 강화는 결국에는 이거 되겠지. 우리 향수를 쓰면 너는 불금에 혼자 있지 않을 것이야. 친구들이 부를 것이야. 남자들이 너한테 많이 대시를 할 것이야. 이런 거겠지. 어쨌든 긍정적 강화든 부정적 강화든 어쨌든 모두 특정 행위 A 향수 구입과 사용을 하도록 학습시키는 거란 말이겠지.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 보면은 강화와 처벌인데, 처벌은 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학습시키는 것이겠지. 특정 향수를 뿌렸을 때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사건, 혐오감을 주는 향수를 뿌린 것에 대한 친구들의 조롱이 있었다 쳐. 그게 잘 봐야 돼. 위에 거랑 달라. 강화는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고, 얘를 못하게 만드는 거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학습하겠지. 다시는 안 뿌릴 것이야. 뭐 화장실에 버려버리겠지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런 거겠지. 이런 것들은 뭐 광고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학습 기자라는 게 뭐냐면 러닝 메커니즘을 하는 건데, 강화는 행동의 결과가 즐거운 경험이지만 처벌은 불쾌한 경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당연히 학습 기자로서 처벌보다는 강화가 조금 더 효과적이야. 처벌은 옛날에 많이 했었지. 우리 때는 처벌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었어.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강화가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이겠지. 처벌의 방식에 따라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학습 기제로서는 처벌을 자꾸 하면 또 높이면 나중에 애 죽이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겠지. 그 강화를 좀 쓰는 건데, 이건 처벌과 강화를 적절히 섞어야 돼. 적절히 섞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육과 가면은 이런 것들 배워. 어느 정도의 그런 처벌과 강화가 적절한 건지 그 계산도 막 하거든. 그때는 가서 배우도록 하는 건데, 그 나중에 엄청나게 배울 그 심리학의 중요한 사건이겠지. 자, 이제 다시 말하자면 광고를 좀 볼게. 광고 보면은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마케팅과 광고에 직접 연관돼 있어. 우리 방금 봤잖아. 광고의 대부분은 긍정적 광어를 이용해. 뭐 엄청나잖아, 맞지? 해당 제품 또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쾌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그래, 예를 들면은 어쨌든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A 향수를 쓰면은 당연히 유쾌한 경험이 생길 것이야. 이게 구매를 증가하게 되는 현상. 근데 부정적 강화 쓰냐? 쓴단 말이야. 아까 썼잖아. 부정적 강화도 쓰는데 이것도 강화의 처벌은 다른 거야. 부정적 강화라는 것은 제약회사 또는 뭐 약이나 보험이나 등등등등등, 따라서 또 이거 향수도 괜찮고, 자신의 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타난 부정적 상황을 묘사해. 그런 다음에 모든 부정적 상황은 광고 말미에 해당 제품의 브랜드를 사용하면 해소되는 것이야. 이빨이 아프면 이제 막 그냥 너희들이 이 약을 안 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겠지. 이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것이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약을 이제 말미에 광고함으로써 막 이빨이 막 이렇게 되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게 일반적으로 전부 다 부정적 강화. 결국 마찬가지야. 다시 긍정적 보상을 얻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구매를 증가시키는 뭐 그러한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처벌보다는 강화를 광고에서 많이 쓴다는 건데, 강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긍정적 강화는 이 제품을 썼더니 유쾌한 경험이 생겨서 계속 구매하더라. 부정적 강화는 너가 이 제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고통을 겪는 것이니까 이 제품을 쓰게 되는 순간 너희들은 모든 그러한 그 부정적 상황들이 사라지고 긍정적 보상만 받게 될 것이야. 이러면서 결국은 구매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그 광고에 쓰는 조약 조건화가 되는 거지.
이 두 가지는 똑같단 말이겠지. 자, 이제 슬슬 마무리 들어갈게. 고전적 조건화랑 이제 조작 조건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는데, 인발런터리 이제 이건 알지? 개에게 고기를 주면은 이거는 개가 자발적으로 침을 흘리고 싶고 안 흘리고 싶고 이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나중에 되면 이제 교감신경계, 뭐 자율신경계 이쪽으로 약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건 비자발적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침이 나오는 것이야. 근데 이제 쥐가 뭔가를 누른다는 것, 이것들은 당연하겠지. 이거는 발런털리. 내가 더 먹고 싶기 때문에 누르는 것이, 이것이 내가 뭐 자동적으로 내가 팔을 누르는 행동들이 기본적으로 내 본능에 있는 거, 이런 것 자체는 없다는 것이. 따라서 기본적으로 있는 그러한 본능,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하는 게 고전적, 그리고 기본적 본능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자극을 누리면은 내가 이것에 대한 강화가 나온다는 것, 이걸 학습에 대한 효과, 이거는 뭐 자동이 자발적인 거거든요. 두 번째 밑에 보면은 이제 반응과 자극, 이 밑에는 행동과 결과,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건 쭉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본다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 고전적과 조작적의 차이점 무엇인가? 고전적 조건화의 그런 특징은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자극이었던 그런 침과 조건 자극인 종소리의 관계를 학습시키는 게 이게 고전적이고, 중립적 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동일하게 여기게끔 학습을 시키는 거야. 학습이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인가? 뭐 이런 것이겠지. 그리고 밑에 얘는 비자발적이야. 굉장히 수동적이지. 수동적. 내가 자발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가 받아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연결시키는 거 다 실험자 연결시키는 거잖아. 이때 강화물은 뭐냐면 무조건 자극, 즉 고기가 강화물인 거야. 나중에 이 강화물이 종소리 강화물이 아니지, 고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지.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소리만 사용했다면 그때는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물은 무조건 자극인 그 고기가 되는 것이고, 조작적 조건화는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학습하는 거야. 이 자극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내가 나오게 되는 것인가. 물론 자극과 반응은 똑같지만은 이때는 무조건 자극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누르는 그런 자극을 말하는 것이겠지. 보상과 강화를 통해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건 학습 방법, 당연하겠지. 자발적이야. 내가 자발적으로 누르면은 뭐가 나오는 거 등등등, 누르면은 뭐가 나오는 거 등등등, 이 행동을 하면은 뭐가 되는 것 등등등, 이런 것이겠지. 그리고 능동적인 행동이시 할 수 있겠고, 그 밑에는 조건화의 과정에서 부여되는 그런 보상, 그러니까 모이라든가 또는 뭐 생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종의 보상 강화물이 되는 거야. 강화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동적, 능동도 다르고, 자발적, 비자발적 다 다른 거니까 이걸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겠지. 본능에 충실했는 것인가, 본능이 아닌 다른 행동에서 어떤 그 연결을 시킬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특징이지만 공통점은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 여기서 내가 영화를 한 개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 영화는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것이야.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뭐 Far Away, 뭐 A Home인가? Fly Away a Home 해서, far away는 쉬렉이고, 지금 Fly Away a Home, 이게 우리나라 그 번역으로는 뭐 아름다운 비행이라고 했는데, 뭐 집에서 멀리 떨어지기 뭐 이런 거 정도겠지. 영화를 본 뒤에 그 영화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해. 부모님의 이혼 후 엄마와 세계를 여행하며 살던 에이미.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사고를 당합니다. 눈을 뜬 에이미의 옆에는 3살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가 있습니다. It's Dad. Dad, 그리고 본능적으로 더 이상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tell me. Mum died, didn't she? I've come to take you home. 10년 만에 만난 아빠는 낯설기만 합니다. Don't worry, I'll get this junk cleared out of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Make it just like you remember it. I don't remember it. 아빠의 역할보다 발명가로서의 꿈을 쫓았던 토마스 역시 딸의 존재는 낯설기만 하죠. I'm really tired.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앉아있던 에이미는 우연히 어미 없이 남겨진 기러기 알들을 발견하는데요. 아침부터 시작된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어미를 잃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낀 걸까요? 에이미는 급히 알을 옮길 준비를 합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알들을 담는 에이미.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안전하게 알들을 놓고 뿌듯해합니다. 에이미의 따뜻한 마음이 절로 미소 짓게 하네요. 그런 에이미의 따뜻한 마음 덕분일까요? 한 마리씩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기러기들을 확인하러 온 에이미는 벅찬 감동을 느끼죠. 시간은 흐르고 기러기들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Yeah, that one's Fluffy, and that one's Gruffy. What's that little guy's name? I thought of a name for him yet. Might want to think of something more strong. Oh, I got it. Igor. Yeah, that's good. I like it. 한편
자신이 데려왔던 동물 단속 경관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던 에이미를 보며 내내 미안했던 아빠는 기러기들의 본능을 죽이지 않으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나는 법을 가르치자고 제안하는데요. Following you around, and it occurred to me that they just might follow my airplane too.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에이미. They're going to try to fly away. They're migratory. They learn the landscape on the way down by following their parents. And then in the following spring, they come back by the same route, the same exact route, but through the same place, which for us is right out there on the front porch. I could show them the way by flying with them. 설득 끝에 아빠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Promise you, it'll be okay. 인간이 기러기에게 나는 법을 알려주는 보기 드문 광경이죠. 아빠의 친구들까지 나서서 기러기들을 응원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미인 에이미만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실망하던 에이미의 눈에 비행기가 보입니다. 겁도 없이 비행기를 타는데요. 에이미를 따라 날기 시작하는 기러기들. 아이고, 미숙한 운전 탓에 결국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위험했지만 덕분에 아빠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네요. 그런 한편 아빠는 에이미를 따라 날기 시작한 기러기들을 떠올리며 에이미가 함께 비행한다면 기러기들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에이미를 위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아빠. 드디어 완성! 기러기 모양 비행기라니 기발하죠? 본격적으로 비행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이미를 열심히 살펴보는 기러기들. 여러 차례 비행을 연습한 후 이제 아빠와 따로 비행을 하기로 합니다. 무난하게 비행에 성공한 에이미. 아빠도 뒤따라 비행하는데요. 기러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순간 엄마를 따라가는 기러기들. 가장 약한 이고르만 빼고 모두 에이미를 따라 날아갑니다. Oh, John, 얼마나 기쁠까요? you're really flying with me. 그리고 작전 시작. Phase 3 in 2 minutes and counting. Hunky dory. 때맞춰 데리러 온 에이미를 따라 날아가는 기러기들. 이렇게 무사히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That was so cool. 물론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지만요. We gotta make 120 nautical miles by sundown, cross an international boundary without a permit carrying stolen goods, without filing a flight plan, without any official approval, 4 days behind schedule. We're on the edge. 좀 많죠?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건 How's your fuel? 2 hours at best. We're already past the point of no return, so it's going to be landfall around dark. 운 좋게 어느 비행장을 찾습니다. I got a visual on what appears to be an airfield. Stay tight on me. We're going down. 같은 시각 유학인 비행물질 발견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공군기지. Any contact? Negative, sir. We gotta go. Give me full alert, red alert. Going red, sir. 이런 줄도 모르고 기러기와 에이미는 열심히 날아갑니다. Hey guys, this is really strange. Suggest you call security. We're really sorry. Just as long as you.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에이미를 응원해줍니다. 심지어 뉴스에도 에이미가 소개되는데요. 14-year-old Amy Alden and 15 Canada geese. She's leading them south in this really big goose. 이후 에이미의 비행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일이 됩니다. 응원을 받으며 비행하던 중 만난 야생 기러기들. 기러기들이 본능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려 하자 일단 그곳에 함께 착륙합니다. 다음날 기러기들을 열심히 찾고 목적지를 향한 마지막 비행을 시작합니다. 한편 이들의 목적지에는 응원하는 시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개발업자가 서로 대립하고 뉴스에서는 에이미의 비행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안개를 뚫고 도시를 지나며 에이미의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요. 그때 멀리서 날아오는 에이미와 기러기들.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기러기들과 무사히 도착하고
에이미와 기러기의 길었던 비행은 끝이 납니다. 방금 본 것에서 고전적과 주작적이라는 것을 조금 구분할 수 있겠냐? 일반적으로 그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는 조작적 조건화를 이제 설명한다는 영화로 생각하는데, 난 아무리 봐도 여기서 고전적 조건화도 빠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건 내 생각이고, 조작적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설명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고전적은 거의 설명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을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는 것이야. 고전적 조건화는 찾았냐 여기서?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무조건 자극. 이게 US 무조건 자극이 본문에서 이 영화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무조건 자극은 여기서는 엄마 에이미인 거야. 그 엄마 에이미가 있으면은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응, 얘가 이제 따라가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난다는 그 현상이지. 난 요걸 조금 봤어. 엄마를 보면 무조건 따라간다.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사가 따라 있는 거거든. 거기다가 뭐냐면 종성적 자극을 조건 자극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매개체가 뭐냐면은 바로 거의 모양의 비행기야. 이게 거의 모양 비행기를 간다고 따라가진 않아. 왜냐면은 아무리 애들이 거기를 할지라도 이제 엄마를 따라가는 게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같이 날아가 주니까 그 조건 자극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형성된 것 같은 조금의 그 느낌도 받았어. 물론 확실하게 또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조건 반사 생겼지? 그게 따라간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게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가 이걸 연결하면서 약간 조금 느끼게 된 게, 이에 대한 근거가 된 설명이 없을까 생각해서 찾아본 게 바로 로렌츠의 각인 효과였거든. 동물의 그런 행동 이론의 분석이라는 그 내용 중에서 이 저서를 보면은 약간 책 제목 뭐더라도 본능 나오지, 자극 나오지. 그 본능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있는 거란 본능, 자극은 이제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짬뽕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각인 효과를 내가 찾아보았어. 이거는 유튜브에도 없고 내부도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연결을 시킨 것 뿐이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회색 기러기 관찰 연구를 통해서 각인이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거든. 로렌츠가 그 반사는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이다. 나중에는 자극이 엄마가 있으면 엄마를 따라가는 건 무의식이란 말이지. 아름다운 비행에서는 중성적 자극인 거의 모양과 연결시킨 거지. 그러니까 각인 효과가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분명히 고전적 조건화도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반사람 뉴런이 연결된 단순한 자극 전달 경로를 거쳐 일하는 반응이다. 뭐 등등등은 이 사람이 연구에서 발견한 거니까 우린 필요 없는 거고, 어쨌든 본능과 자극이 각인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각인된 엄마를 따라가는 것. 근데 그 각인된 엄마가 거의 모양의 비행기를 같이 해서 하니까 따라간다는 것, 그건 아마 고전적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 내 생각일 뿐이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역시 조약 조건화. 이거는 뭐 어디든지 있는 그 영화를 치면은 뭐 어딘지 있는 그런 설명이야. 비행하는 방법을 조약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지. 거위가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거위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지. 따라서 날아가는 행동, 이건 우연이 아닌 거지. 우연보다는 일부러 이제 그 에이미가 이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연은 아닌 것이고, 자꾸 날 따라와 해가지고 따라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강화를 주고. 여기서 본문에서는 강화라는 게 뭐 특정 영화에서는 우리는 너무 짧게 봤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강화가 있었겠지. 근데 보통 강화하고 또 쓰다듬어 주는 것도 강화가 될 것이니까 안아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강화 과정을 통해서 거기는 나는 법이 조건화되었었어. 이 두 가지는 짬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 평론가들의 설명은 주약 조건화가 조금 더 이제 좀 많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고전적도 있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이제 자극 일반화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일반화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보는 거야. 이게 또 좀 되게 재밌는 내용이거든. 요거도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질문이 돼. 자극과 유사한 다른 자극의 동일한 조건이 나타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훈련시키지 않은 행동인데도 비슷한 자극에 반응이 나타나는 그 말 말하거든. 보통 우리가 이걸 속담으로 본다면 이 속담이 있겠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을 훈련시켰는데, 아니면 지 혼자 훈련시켰는데, 지 혼자 이제 이게 훈련이 됐는데 소뚜껑도 자라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놀라는 것. 이거 굉장히 조금 일반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속담 같은 느낌이 들어. 갈치구이를 먹다가 목에 가시 걸린 적이 있는 아이야. 여기서는 또 훈련을 안 시켰잖아요. 그건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된 것이겠지. 가시를 딱 걸리니까 같이 안 먹어 이랬는데, 식사 때마다 가치가 아닌 고등어나 이런 생선만 보면 다 피하는 모습들, 이건 스스로가 생겼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조건화가 생기게 된 현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극 일반화라고 해. 자극이 일반화되었다. 일반화 알잖아, 맞지? 1번 뭐 흑인 더러워, 2번 흑인 더러워, 3번 흑인 더러워, 모든 흑인 더러워. 1번 사람 장애인, 2번 사람 장애인, 3번 사람 장애인, 이 말 사람 다 장애인이야. 이 1번 복숭아 씨가 있어, 2번 씨가, 3번 씨가 있어. 모든 복숭아 씨가 있어. 근데 당연히 일반화는 귀납법이란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 개연성만 있을 뿐. 요거는 우리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여기서 마찬가지겠지. 이게 생선이 뭐 칼치구이 먹었는데 가시가 걸렸어. 근데 모든 생선은 다 가시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일반화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알아두면 되게 좋은 느낌이 될 것 같아. 훈련 상황에 습득된 행동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전이될 때, 그때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행동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발달했을 때 훈련이 일반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자, 1, 2편 나눠야 되겠다. 1편은 여기까지 하고 2편에서 조금 그 백그라운드 이번의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따라서 여기까지 내용을 본 뒤에 잘 정리한 뒤에 그 다음에 2편의 내용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테니까 향분능표류랑
거기서 조금 더 재미있을 것이야. 넘어갈게.